기본소득은 전혀 다른 그 철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. 이제 그게 뭐냐면은 공유 재산을 n분의 1로 나눈다라는 개념이에요. 공유 재산. 예. 예를 들면 공유 재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? 가장 대표적인 건 토지죠. 토지. 예. 아, 토지는 사유재산이라고 지금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. 이 영상 보시는 그 부분 아주 재미있는 네. 부분입니다. 네. 이 기본소득을 역사적으로 제일 처음에 제시한 사람이 그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이 혁명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 혁명에서도 선수로 뛰고 프랑스 혁명에서도 선수로 뛰었던 뭐 열혈 민주주의 투사인데. 그렇군요. 예. 네. 이 사람이 봤을 적에 이 평등과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대토지 소유자들이 그 돈 없는 사람들을 복속시키는 거란 말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대토지 소유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걸 얘기를 하다가 기본소득을 얘기를 한 겁니다. 너희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은 다 세금을 내라. 그래서 그 돈으로 모두 다 나눠 갖자라고 하는 게 이 기본소득이 나오게 된 개념이에요.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한 얘기랑 기본소득 얘기랑 한 쌍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아니 부동산이 내 거지 내 사유재산이지 재산인데 왜 꼭 세금을 내야 되느냐. 네. 그 논리의 이제 원조가 있죠.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땅은 뭐 하나님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땅을 개간한 건 내가 아니냐. 이 부동산 개발한 건 내가 아니냐. 그러니까 내 노동으로 내가 개발했으니까 이 땅은 내 거다라는 논리잖아요. 네네. 근데 토마스 페인 얘기를 아주 거칠게 단순화시키면 이래요. 로크 네 말이 다 맞다.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는데 옥수수만 가져가라. 땅은 내둬라. 그러니까 너의 노동을 섞어가지고 가치가 증가된 부분은 네게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 본원적 토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. 네. 이것 자체는 네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네가 이 땅을 사용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이걸 쓰지 못하게 됐으니까 넌 그걸 내야 된다. 그러니까 이 토마스 페인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사회적 부나 사회적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잘 뒤져보면은 개개인이 덧붙인 부분은 의외로 굉장히 적고 토지의 경우처럼 자기가 만들지 않고 사회 전체 혹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큰 밑바닥에 어떤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이 재산은 그럼 누구 거냐? 사실은 하나님 거죠. 땅이니까. 근데 하나님한테 뭐 세금 뜯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합당하냐면은 여기서 기본소득의 논리가 나옵니다. 무식하게 말하자면 N빵을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죠. 똑같이 다 나눠 갖자. 예. 이제 쉬운 예를 들면 이래요. 가령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MT를 이제 목고지를 갔어요. 그래서 이제 회비로 5만 원씩 다 걸어가지고 신나게 놀고 청량역에 도착했는데 이제 피곤한 몸으로 회비가 한 17만 원이 남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과 회장이 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원 한 판 때리고 갈까 했더니 애들이 피곤하다 집에 가자. 네. 그럼 17만 원 어떻게 되겠어요?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게 제일 불만이 없겠죠. 그렇죠. 이건 공동재산이니까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부자니까는 덜 가져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. 아무도 여기에 기여한 사람은 없으니까. 이렇게 그 개인의 기여를 따질 수 없는 공유 재산의 것들은 n분의 1로 가져가는 게 제일 합당한 계산이다라는 게 이 논리예요. 아 그렇군요. 예. 근데 토지 말고 예를 들면 그러면 얼핏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뭐 특허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? 특허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건 뭐 돈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부터 막 쌓여온 게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거를 살짝 내가 팔아서 돈을 버는 경우도 사실 있는데 맞습니다. 그런 것도 공유부에 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게 농경 시대니까 아무래도 토마스 페인 그 18세기까지만 해도 농경 시대니까 주로 땅이었는데 그게 이제 반파레이스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. 자본주의가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부가가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무형자산들 특히 지식이 되거든요. 그러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만들어낸 거냐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. 이 책에 나오는데 그 노벨 경제학상을 옛날에 받았던 사람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기본소득과 공유재산의 논리를 굉장히 강하게 제시를 하는데 79년에 냈었던 논문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창출되고 있는 각종 가치들을 봤을 때 제품들의 가치를 봤을 적에 그 개별 회사나 그 생산 당사자가 창조한 부분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%를 넘지 못한다.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70%에서 80% 정도는
아주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류 전체가 그 물려받은 지식이라든가 여러 무형의 것들 있잖아요. 네네. 여기에서 가치가 나오고 있다. 네. 그래서 이거를 몽땅 사유재산으로 가져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사용하는 이 부분에서 응분의 대가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. 네.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 왜 그 핸드폰 그 한글 입력 방식으로 천지인 입력 방식 네, 가지고 그 개발자 본인하고 아마 삼성전자였을 거예요. 네, 네. 막 이렇게 분쟁이 붙은 적이 있었죠. 네. 여기서 잠깐 재밌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그 600년 한 500년쯤 전에 그 이도라는 분이 계셨는데 조선에 네. 세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. 네.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이 천지인이라는 모음 조화 방식은 그 사람이 만든 게 확실해요. 아, 네. 그러면 세종 그렇죠. 이때 되게... 이도 선생의 그 후에 한 분이 나타나서 무슨 헛소리들이냐. 이거 내 거다.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.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음을 갖다가 그렇게 조합해서 쓴다라고 한 거는 한 몇백 년 동안 이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공통재산이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그대로 자판에다 옮겨놓고서 이건 내가 개발한 거다.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몇 프로나 그 사람이 개발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?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천지인 입력 방식의 가치의 대부분은 그 500년 동안 한글을 나눠 쓴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갖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특허 얘기하셨지만은 각종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지금 또 심각한 문제 있죠. 데이터 문제가 있죠. 네,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가치는 그럼 누구 거냐? 그 포털이라든가 그 플랫폼 회사들이 만들어낸 그게 아니잖아요. 그 그렇죠. 데이터는. 네. 근데 거기서 나온 수익은 지금 몽땅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. 이런 무형의 지식 자본들은 옛날에 토마스 페인이 얘기한 것 같이 공유재산으로 봐서 나눠 갖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. 다른 쪽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뭐냐면은 그 지금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일자리 사라지고 지금 뭐 로봇이 들어오고 뭐 로봇세다 이런 얘기 들어오는데 지금 무형적인 것이 그 생산에서 점점 큰 가치를 차지하는 이 변화 과정에 동전의 뒷면이 뭐냐면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지식 자본이 계속 늘어나고 생산성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은 노동을 대체하는 일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. 그럼 이 무형적인 지식 자본에서 발생한 수익의 상당 부분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그렇게 해서 떨려난 일자리에서 떨려난 사람들 있죠. 네네. 이 사람들이 다시 산업 사회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활동 자금으로 가는 게 올바르다는 겁니다. 그렇죠. 논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예.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네이버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. 옆에 그게 막 1위, 2위 어쨌든 확 뜰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본의 아니게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니까 거기 뜨는 건데 뜨니까 또 그걸 많이 클릭한단 말이죠. 그렇죠. 사람들이. 예. 근데 그게 클릭이 되면 예를 들면 뉴스 서비스 뉴스를 언론사가 뉴스를 네이버에 제공하는데 예. 그 뉴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사가 실검에 딱 뜨면은 거기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서 그 기사에 많이 들어오니까 광고 수익이 올라가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언론사들이 실검을 딱 보고 있다가 거기 뭐가 뜨면 그 기사를 막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에 뭐 예를 들면 홍기빈 소장 딱 뜨면은 홍기빈 소장 뭐 랩2050에 나타났다. 홍기빈 소장 뭐 어디 가서 밥 먹었다. 이런 얘기를 막 써요.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광고 수익이란 게 발생하는데 그걸 만든 건 사실 네티즌들이잖아요. 그렇죠. 검색을 많이 하니까 나온 건데 그렇죠. 결국은 이거는 네티즌들이 일을 해서 검색이란 일을 해서 창출된 건데 광고 수익은 딴 데로 가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이런 흐름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죠. 그렇게 생긴 거는 그냥 나눠주는 게 낫다. 그렇죠. 개념적으로 생각하면. 이걸 갖다가 그 광고 회사라든가 언론사가 몽땅 그 수익을 가져간다. 이거는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. 그렇죠. 그걸 사회 전체로 넓혀서 생각하면 기본소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기본소득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본소득 개념은 이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되는 이 무형적인 지식자본의 팽창 있죠. 네네. 이거를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그 표리를 이루고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러면 무형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이제 보고 그것을 분배하는 그런 일종의 머릿수로 나누는 거죠. 그 분배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의롭지 못하게 분배되고 있는 셈이죠. 그게 뭐 기업이라든지 뭐 주주들한테 가겠죠. 그거 대신에
나눠야 되는데 나누는 방법으로 그냥 N분의 간단하게 n분의 예. 1로 기본소득으로 나누자.